안녕하세요. 고전명저 북클럽 수업을 맡게 된 김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1학년들이고 LC라고 해서 어, 25명 비슷 한 학생들이 묶여서 공동 수업을 듣게 되는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듣게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고전명저 북클럽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설명을 들었겠지만 이 수업은 플립드 클래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동영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듣고 나머지 2시간을 그 먼저 들은 강의 내용과 그리고 미리 읽어온 책을 가지고 2시간을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성적이 나가는 에세이를 써서 성적이 나가는 그런 이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갓 신입생으로서 첫 수업이지만 직접 만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선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강의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만나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될 책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질문들,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고전명저 북클럽이고요. 내 이름은 김주희고요. 이거는 이제 고전명저 북클럽은 강사들이 기본 포맷, 플립드 클래스고 고전 명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기본 포맷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가 뽑힌 사람들이 강의를 만든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고르면서 이 강의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면 서양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서양 고대 철학입니다. 서양 고대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저술들을 일단 뽑았고 그 뽑는 기준은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래된 책을 읽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서양 고대 철학이 갖고 있는 특징, 서양 고대 철학은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된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음으로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병을 고치듯이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고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인생과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범위를 달리 해줌으로써 어쨌든 우리 마음의 문제들의 어떤 근본적인 치유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고 할까? 또는 뭐 우리 삶에 다른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지식하게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함으로써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팡이 같은 의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골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뭐 역사적 순서이기도 한데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는 책, 그다음에 이제 쾌락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에피쿠로스의 책,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 네 권이고 뭐 학파상으로 보면 이제 플라톤은 플라톤 학파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또는 뭐 페리파토스 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에피쿠로스의 이제 쾌락주의 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도 불러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세 사람은 말하자면 창시자들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라는 곳에 속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들 각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숙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큰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성인으로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참 영양제 같은 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치유로서의 고전 읽기, 그게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책 소개를 좀 더 해야 될 텐데 플라톤의 파이돈은 플라톤의 선생이 소크라테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 파이돈은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모델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주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마치 연극 드라마처럼 구성해서 만든 철학 작품들, 즉 그걸 대화편이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의 대화편들 중에 한 편이 이 파이돈이라는 작품인데 이 파이돈은 바로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사형 집행을 당한 날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성취도가 높고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중요한 문제면서 늘 배후에 있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파이돈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로부터 우리말로 바로 직접 번역된 원전 번역 작품들을 이제 고른 건데 원전 번역도 여기 아칸에서 내가 일단 추천합니다만 원전 번역한 사람은 이 아칸에서 나온 전헌상 선생인데 전헌상 선생의 번역 말고도 뭐 박종현 선생님이라든지 천병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원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 정도 되는데 앞에 두 분 번역도 좋은데 일단 그 두 분 번역은 파이돈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돈만 일단 볼 거니까 그래서 일단 추천하는 겁니다만 뭐 집에 이미 그 두 분 책 중에 한 권이 있거나 뭐 그러시다면 또는 뭐 도서관에서 빌려야 되는데 이 책이 없거나 그렇다면 그걸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플라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3대가 주르륵 유명한 아주 세계사적으로 드문 경우인데 3대가 스승 제자 간의 3대가 이렇게 유명한 그 철학자들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말 그대로 윤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책이 좀 방대한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 일부 중요한 부분만 좀 또는 이해하기 좋은 부분 또는 치유로서의 고전 읽기라는 것에 좀 더 적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디를 읽어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천병희 선생님 번역이 있습니다만 천병희 선생님 번역의 경우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2011년도에 길출판사에서 나온 김재원 선생 이하 3명이 공역한 그 책을 권합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지금 처음에 내가 수업 신청을 할 때 요 기본적인 책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사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혼 출판사가 바뀌어 있습니다만 요것도 그렇고 도서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도 이건데 에피쿠로스라는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은 또 시대가 달라서 쾌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는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꽤 오래전에 나온 번역본인데 쾌락이란 제목으로 에피쿠로스의 4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요약 정리해주는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4통의 편지를 묶어서 책을 내면서 쾌락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에피쿠로스가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여기 번역하신 오유석 선생이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 왔는데 최근에 뭐 대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다 이제 적지 못한 이유는 그거는 쾌락만 에피크로스 책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책도 있다는 소개를 할 건데 뭐 그렇지만 내가 같이 공역한 책이에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해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고 하는 AD 한 2, 3세기경의 철학 저술가의 책이 있습니다. 그 10권,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챕터라고 생각하면 돼. 총 10챕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챕터가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에피쿠로스의 편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된 것은 바로 그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안에 그게 실려서 그게 보존됐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의 편지가 전해진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뽑아서 오이석 선생이 이제 따로 번역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이고, 네 번째는 명상록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의 오현제라고 있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황제들이 5명이 쭉 이어진 세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황제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근데 그는 황제이면서도 대부분의 삶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그 전쟁터에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원래 에이스 에마우톤 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록이라고 번역합니다만 또는 자성록, 스스로를 반성하는 책 뭐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영어로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르쿠스 아브렐리우스의 책은 최근에 나온 책으로 좀 바꿔봤어요. 이건 단행본으로 있기도 하고 가장 최근 번역이기도 해서 아브렐리우스 번역으로 2023년도 민음사에서 나온 번역으로 일단 바꿔놨습니다만 도서관에는 그 책이 아니라 천병희 선생이 번역하신 숲주판사에서 나온 명상록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 현대지성사라는 곳에서 나온 또 박우재 뭐 그런 분의 번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세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 번역이니까 고전 번역하기 힘든 거니까 그리고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이번 학기 나는 이걸 갖고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우재 선생 책이거나 아니면 천병희 선생 책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조별 토론을 하고 전체 토론을 하고 전체 질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진 얘기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동영상 강의 플립드 클래스로서 동영상 강의가 먼저 있고 그 후에 그걸 토대로 내가 이제 요 클립 다음에 바로 이어서 파이돈의 일부를 떼어서 읽어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과제로 그 아이캠퍼스로 내고 개별적으로 과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조별끼리 각각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과제로 낸 얘기들을 가지고 조별 토론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일지. 그래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조별 토론이 끝나면 다 둘러앉게 해서 같이 이 조에서는 어떻게 토론이 됐는지 그것들을 각각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 매주 질문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할 텐데 그 가져온 질문들에 대해서 조끼리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답변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교과목 목표라는 뭐 형식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책을 잘 읽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든가 독서를 점점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뭐 요새 뭐 AI도 나오고 뭐 GPT도 나오고 그래서
점점 더 책을 안 읽는 경향으로 갑니다만 누가 뭐래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지혜롭고 훌륭하고 똑똑해지는 것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너무 그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몰라도 여전히 전문학자들도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도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 능력을 향상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 그다음에 고전적 인문학의 사유 방식을 익힌다.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뭐 고대 그리스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양의 어떤 인문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고유한 사유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유한 사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서양식 사유 방식이 되고 서양식으로 학문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 배우는 대다수의 학문들이 이제 뭐 동서양을 구별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을 이해하려면 원류를 다시 찾아 올라가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교육받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유 방식을 익혀본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서양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이해한다는 것. 어떤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이 고전들이 성립이 됐는지 그 얘기들을 들어봄으로 해서 우리가 학문하는 방식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아까 했던 얘기, 치유로서 인문학적 읽기를 한다. 위안을 받고 우리 삶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의지할 곳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힘들었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책들을 펼쳐놓고, 예를 들면 파이돈이라는 책은 로마의 그 카토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기 전날 밤에 이 파이돈이라는 책을 읽고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줬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책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내용은 뭐 큰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주차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편성을 하고 뭐 수업 소개를 합니다만, 조편성은 이미 여러분들 아이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강제로 조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조장도 정해줬는데, 조장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장인 거고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조장은 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부분은 파이돈의 57A부터 61C, 뭐 길지 않습니다. 이 57A, 61C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플라톤의 책을 읽는다고 하면 뭐랄까요, 플라톤이 출판사에서 낸 책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 손으로 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판형들과 페이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번역본까지 포함하게 되면 번역본은 뭐 각각 페이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플라톤을 연구할 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각자 페이지가 다 다르니까, 다르면 안 되니까 약속된 페이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16세기 출판업자가 플라톤 전집본을 번역을 했는데, 그 스테파누스가 냈던 그 전집본의 페이지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편집한 책이 57쪽이고 그 쪽을 보통 이제 한 페이지를 5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 B, C, D, E로 나눴고 보통 한 칸에 한 13줄 정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누스 페이지로 57A 첫 1행부터죠. 그러니까 61C까지 부분, 그 부분을 읽어 오시고, 곧 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개별 과제란에 아이캠퍼스에 올리시고, 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 개념은 이제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돈을 4주가량 읽고, 4주간 읽고, 5주부터 9주까지 니코모스 윤리학을 5회에 걸쳐서 읽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명상록. 아니 그렇죠. 명상록 이것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4개씩 끊어서 3주간 읽고 그 다음에 네가 4통이라고 그러죠. 3통의 편지입니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 피토글레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 3개를 그래서 3주차를 읽어서 15주차로 우리 수업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고 그 책 읽은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소화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 에세이 20%, 크로스 텍스트 에세이 20%라고 되어 있고요. 조별 활동이 20%, 개인 발제, 개인 발제라는 말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과제들을 해내는 거, 15번의 개별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감점, 그러니까 1점을 감점합니다. 안 냈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출석 20% 나가고요. 텍스트 분석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니코마코스까 율리아까지 읽고 나면 과제를 낼 텐데 그 과제라는 건 플라톤의 파이돈이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중에서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걸 가지고 에세이를 쓰라는 건데 텍스트 분석 에세이라는 얘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해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이거 관련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플라톤의 파이돈에 보면 이데아 이론이 나오는데 도대체 파이돈에서 말하는 이데아라는 게 뭔지 이런 게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서 과제를 이 주제로 택해서 이 문제를 내가 선명하게 이해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글을 쓰는 거죠. 설명 에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매주 텍스트 읽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개의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그냥 여러분이 주제로 잡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분석 에세이고, 그다음에 크로스 텍스트는 이제 4편의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 과제를 내는 건데 4권의 글들 중에서 최소한 2권의 책을 묶을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걸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뭐 여기 명상록도 있고 에피크로스의 쾌락이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대략 이제 스토아파에 속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토아파는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에피크로스 철학자는 쾌락이 좋은 거다,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를테면 에피크로스의 쾌락과 에피크로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이 스토아파가 멀리하고자 하는 쾌락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이 4권의 책을 다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아도 좋습니다. 뭐 행복에 관한 이 4 철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물론 이건 좀 약간 주제가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라서 밋밋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주제를 잘 잡아서 산뜻한 주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의 점수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순간에는 이제 새로운 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동영상을 보고 금요일 날 성대 명륜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봅시다.